안녕하세요. 제임스 선생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사실 오늘 if 없는 가정법, without 또는 but for 가정법이죠. 이 수업을 진행하는 메인 수업을 해야 하지만 이 수업 중에 if 접속사가 쓰인 절,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에서 if 생략에 따른 문장의 형태 변화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중에 미리 가정법 if 생략과 도치 문장에 관련한 샘플 수업을 진행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에 평상시에도 학생분들이나 구독자분들께서도 가정법 문장에서 if라는 접속사가 생략돼 발생하는 문장 형태의 변화에 궁금하신 점이 많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알기에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구독자나 학생분들도 느끼시기에 문법책 그리고 포털 사이트죠.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포털 사이트 그리고 유튜브 심지어 유튜브에 영어 문법 수업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이 부분과 관련된 즉 if 접속사 생략 시에 이런 형태 변화가 우리가 도치적인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관련된 수업이나 정보 전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와 관련된 샘플 수업을 진행하면 이 샘플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Here we go! 가정법 if절의 if 접속사 생략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타이틀이 근본 있는 영어죠. 네, 오늘 그 가정법의 if 접사 생략, 자, 이유, 그 다음에 형태상의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파헤쳐 봅시다. 지금 제가 퀘션을 하나 던져놨죠. 가정법 문장에서 if 접속사를 굳이 왜 생략하냐는 거죠. 그냥 if 접속사 썼으면 if절, 그쵸? 종속절 if절과 주절을 쓰면 되는데 궁금하실 겁니다. 네, 확인해 보죠. 왜 생략하는지. 네. if절과 주절로 적혀 있는 문장에서 if 접속사를 생략하는 이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생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언어도 그 목적이 있는 거고요. 항상 말씀드렸죠.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다. 쓰는 사람들이 다 공통된 어떤 합리적 그 사용 목적이 있는 거죠. 특정 목적 때문입니다. 무슨 목적일까? 주절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절이죠. 가정법의 핵심은요. 주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요. 가정법은 조동사 영역이고 제가 강조했듯이 가능성이죠. 예, possibility. 그 가능성의 확률이 얼마나인가. 특히 가정법에서 가능성이 아예 없음을 나타낼 때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쓴다고 했죠. 그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그 핵심되는 절이 주절이고요. 이 주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두드러지게 글을 쓰면서 그 글을 바라보는 어떤 독자나 아니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내가 이 주절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라고 하는 방법으로 if라는 접속사를 생략한다는 거죠. if라는 접속사를 생략하면서 문장 구조의 형태상의 변화가 됩니다. 문장의 형태에 변화를 주는 거죠. if라는 접속사를 생략하면서 문장 형태에 변화를 주어 글을 읽는 사람에게 환기를 주기 위해서요. 즉 주절 부분을 좀 더 신경 써봐라. 그러니까 이 주절 내용을 좀 확인해봐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가정법 if 접사 생략이 무조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확률의 가정법 특히 과거하고 과거 완료에 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법 미래 should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정에 대해서도 씁니다. 어쨌든 핵심은요. 이렇게 if절의 접사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형태상의 변화를 주면서 주절 쪽을 좀 더 신경 써서 읽어줘 아니면 들어줘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if 접사의 그러면 생략 시 형태상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그러니까 형태만 알고 계시지만 왜 이런 형태가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if 접사를 생략하면 의문문이죠. 의문문의 형태처럼
주어 동사 여순이 도치됩니다. 자, 도치가 영어로 inversion이에요. 오늘 수업은요, 도치 자체가 아닙니다. 도치는 특수구문 중에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고요. 각종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거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어떤 지문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자세히 다룰 거고요. 오늘은 if 접사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중점할게요. inversion은요. 동사가 invert입니다. invert를 잠깐 설명드리면 in이란 단어가 안을 뜻하고요. vert라는 단어가 turn, 회전하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안에서 돌다는 뜻이죠. 이 안에서 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원래 문장 구조에서 뭔가 좀 중요하다고 싶은 면을 강조하고 싶어서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내는 경우를 얘기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뭐가 돌아요? 주어하고 동사의 어순이 바뀌는 겁니다. 다시 해서 의문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의문사가 있는 문장 아니면 의문사가 없더라도 의문문은 동사하고 주어의 위치를 바꾸고 자, 형태상의 변화를 주고 자,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게 if 접사가 생략할 때도 마찬가지로 의문문처럼 자, 주어하고 동사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치는 어떤 강조, 해당되는 강조 표현이 문장의 앞으로 나갑니다. 강조 표현이 문두로 나가요. 그냥 짧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부정어가 문두로 나간다던가, 두 번째가 부사어가 문두로 나간다던가, 세 번째가 보어가 문두로 나가는 경우예요. 이거 다 나중에 그 도치 수업에서 정확히 다시 다 해드릴게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네, 다시요. 부정어나 부사어나 보어 따위가 강조돼서 원래 문장에 있던 위치에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요. 가정법의 if 접사 생략은요. 뭐가 강조돼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접사 if를 생략합니다. 접속사 if를 생략했는데 의문의 어순처럼 주어 동사의 위치, 어순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단순하게 주어 동사의 위치를 그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도치는요. 도치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조동사 도치입니다. 즉 조동사가 문두로 가는 조동사 문두 도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의문문처럼 주어 동사의 어순이 바뀌는 걸까요? if를 접속을 생략하면요. 확인해 볼까요?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는 이유죠. 조동사가 왜 앞으로 나가냐? 가정법은 동사 시제죠. 예, 가정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if가 없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if라는 접사가 없다 할지라도 가정법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if라는 접속사를 쓰는 그런 문장이나 지문 그리고 회화 표현보다 if라는 접사가 없는 상태에서 가정법을 전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거에서 핵심, 다시 해서 subjunctive의 핵심은 바로 동사라고 했죠. 특히 주절에도 조동사 영역이 중요한 거. 다 동사 영역이죠. 그러니까 if로 접사를 생략했을 때 왜 굳이 동사를 앞으로 빼냐? 가정법은 동사의 시제 형태 중 하나이고요. 동사가 가정법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if라는 접사가 생략돼도 가정법 문장이다. 그러니까 if라는 접사가 없다 할지라도 가정법인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가정법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동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동사의 영역이 중요하니까 동사를 앞으로 가정법 시제를 나타내는 가정법 시제 동사를 앞으로 자 보내는 겁니다. 가정법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if 접사 생략 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 1번, 2번이 화면상에 보이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제가 지금 의문문이라고 얘기했던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의문문 같은 경우 자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에 대해서 의문문을 만들 경우 일반 동사를 제시하는 이때 did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일반 동사 did 하다의 과거는 했다가 아닙니다. 뜻이 없습니다. 다시 해서 시제 표시 조동사죠. 이때 did는 뭡니까? 시제를 표시하는 기능 조동사입니다. 이 부분이 혹시 처음 이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처음 들으셨다면 조동사 파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동사는 크게 기능 조동사와 의미 조동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의문문에서는요. 일반 동사가 쓸 경우는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조동사 did를 써요. 어쨌든 도치에서는
이 의문문의 형태를 쓴다라고 의문문의 형태를 쓰는 것으로 문법적 규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자 의문문의 어순이 되도록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워죠. 이때 워는 바로 가정법 과거의 비동사의 꼴을 의미하죠.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 워가 문제로 와요. 그 다음에 조동사 슈도 가정법 미래죠. 가정법 미래의 조동사 슈도 요렇게 형태들이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가정법 과거의 워뿐만 아니라 가정법 미래의 월 투부정사가 있죠. 그래서 월 뒤에 투부정사도 적어놨죠. 그러니까 워 플러스 주어 플러스 이 물결 모양은 아마 이제 보호 형태의 명사나 효용사가 주로 오겠죠. 또는 비투부정사에서 온 월 투부정사인 투 플러스 동사 원형도 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 동사는 did, 가정법 과거의 워, 가정법 미래의 월,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 should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조동사의 과거형이죠. 여기가 주절이죠. 아까 제가 if 접사 생략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주절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이 강조하는 주절을 자 모양의 형태상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다 보여주고요. 어쨌든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가 온다. 꼭 이것만 오지는 않는다고 했죠. 뭐 그에 따른 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요. 가능성이 높은 주절이에요. 가능성이 높은 주절은 뭐가 올 수도 있어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라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그쵸? 미래 나타낸 시제 그대로 올 수가 있고요. 뭐 현재 동사도 가능하고요. 명령문의 형태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뭐 다양한 형태가 오고 그런 다양한 형태 속에서 if 접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had가 문 들어왔죠. had 플러스 주어 플러스 pp니까 바로 가정법 시제 어디에 해당됩니까?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에 이 had 조동사죠. 지금 문 들어간 것들이 다 조동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여기 워조차도요. 그래서 조동사 헤드가 문 들어가고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pp, 헤드 pp에 pp는 그대로 주어 뒤에 남습니다. 콤마치키고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 모양 다 기억나시죠? 가정법 시제 5가지 다 했습니다.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have pp. if를 사용하는 가정법의 시제들에서 썼던 주절 모양이죠.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주절을 강조하고 if란 접사를 생략했다 할지라도 이런 조동사의 과거형을 통해서 이 글은 if란 접사가 없지만 가정법이야 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조동사의 영역을 확인해서 가정법인 것을 파악해라. 여기서 여러분 아마 한 가지 질문이 생기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의문문의 어순으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면 이게 도대체 가정법인지 아니면 의문문인지 혹시 혼돈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에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혼동이 안 됩니다. 그 혼동이 안 되는 이유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거죠. 가정과 if 생략된 문장인지 의문인지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쉽죠. 문장 끝에 뭐가 있는지요? 물음표. 의문은 당연히 물음표 question mark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마침표죠. 우리가 영어로 full period라고 하는데요. 제 question mark가 있냐 마침표가 있냐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가정법 if 생략은 끝이 뭐로 끝나요? 일반적으로 마침표로 끝난다. 특이한 경우에 질문 자체가 퀘션 마크가 의문문인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if절을 또 생략하고 그러면서 의문문을 만든다는 형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원어민, 글을 쓰는 원어민조차도 의문문과 if를 생략했을 때 일어나는 이 의문문의 어순의 도치 형태가 일치해서 분명히 그 글을 읽거나 전달받는 사람이 헷갈린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혼동되게끔 쓰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if 접속사가 생략된 가정법 문장인지 아니면 의문문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문장 끝에 question mark가 있냐 마침표가 있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끝내기가 아쉬울 테니까요. 실적으로 지문들을 if를 생략한 접사로 바꾸는 좀 훈련을 할 거고요. 특히 뭐에 주의해라? 의문문의 어순이다. 그리고 조동사. 아까 제가 무슨 도치라고 했죠? 조동사가 문 들어오는 조동사 문두 도치다. 요걸 기억하시면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한 4개의 지문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4개의 지문을 확인해 보죠.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 4개의 지문을 통해서 if 생략 도치 구문 문장 전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배우셨던 if를 사용하는 가정법의 시제를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다. 그런 시간도 한번 됐으면 바랍니다. If I were an architect, I would build a beautiful house입니다.
if란 접사가 보이고요. 워가 쓰였죠. 예.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습니다. 바로 가정법이면 알 수 있죠. 예, 직설법 아닙니다. 예, 현재 사실의 반대고요. 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내가 건축업자라면 나는 아름다운 집을 질 텐데 뭐 사실 건축업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법입니다. If Tom had bought a good quality speaker, his music wouldn't have sounded bad. had pp가 왔습니다. 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그 다음에 주절이 항상 핵심이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가 왔습니다. 가정법인 거 당연히 알 수 있고요. 시제를 말씀드리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죠.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100% 일어나지 않죠. 확률, 예, 0입니다. 0%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탐이 양질의 좋은 질의 스피커를 샀었다면 그의 음악은 나쁘게 들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예. 사실은 양질의 스피커 사지 않았고요. 예, 음악 소리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을 뒤집어서 지금 거꾸로 얘기한 가정법 시제입니다. If anyone should phone, tell him I'm in meeting. meeting이라는 단어 대신에 conference, 회의라는 단어죠. 뜻이 나와 있네요. 전화가 오거든 회의 중이라고 말해주게. 뭐 상관이 부하 직원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조동사 should가 썼고요. 예, 캠브리지 딕셔너리에서 보였습니다. 원어민들이 가정법 미래에서 should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 가능성. 조동사 should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조동사다.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조동사다. 그래서 should가 쓰인 가정법 미래에서는 직설법과 가정법 두 가지 다 쓸 수 있다고 했죠? 예, 직설법도 올 수 있고요. 또는 모두 올 수 있어요. 예, 가정법도 옵니다. 두 개 다 가능하다. 뭐를 통해서 파악한다? 주절을 봐라. 명령어네요. tell him, 말해라. 명령문. 예, 얘는 뭡니까?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이죠. 예,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혹시나라고, 혹시나라고 해석하면 좋다고 했죠. 혹시나 누가 전화 오면 내가 회의 중이라고 말해라,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고요. 예,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예, 얘는 지금 직설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f 생략 도치는요. 가정법 문장에서만 일어날 수 없는 가정법만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직설법 문장도 가능합니다. If he possessed any money, he could lend it to you. 예, possessed. 과거 시제였습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였고요. 여기는 일반 동사가 왔네요. 요걸 좀 잘 눈여겨보시고요. 도치 문장 전환할 때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가정법이죠. 예,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으면 가정법이다. 예, 확률이 떨어진다를 나타내는 거 표시이기 때문에 조동사 과거형이요. 예, 가정법 과거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사실이죠. 현재 사실 반대입니다. 사실의 반대입니다. 만약 그가 약간의 돈이라도 소유한다면 만약 그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 그는 너에게 여기서 그것은 돈이겠죠. 돈을 빌려줄 수 있을 텐데 사실 돈 없고요. 돈 못 빌려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보겠습니다. 예, 멈춰 드릴게요. 잠깐 짧게 바꾸는 시간 가져보세요. 네,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요. 더 멈춰 보시고요. 화면을 멈추시고 하시고요. 자, 이제 1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if 생략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if 생략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절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조동사 문도도치다. 의문 어순이다. 조동사 이 의문이 왜 앞으로 간다? 가정법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중요한 동사의 영역을 앞으로 보내는 것이다. 네. Were I an architect, I would build a beautiful house가 되겠습니다. if 날라가죠? 바꾸는 건 너무 쉽죠. 그냥 were만 문두로 빼면 됩니다. 끝. 의문이랑 어순이 똑같고요. 중요한 건 question mark가 없죠. 마침표입니다. 마침표가 찍혔으니까 의문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were로 시작했다고 해서 뭐예요? 가정법 문장이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겠고 요 I would build a beautiful house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바꾸신 거 똑같이 저랑 비교해 보세요. 예,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if라는 접사가 날아가고요. head라는 조동사, head보트 가정법 과거 완료의 조동사 head가 문두로 갑니다. 탐, 어순이 어떻게 돼요? 의문처럼 head 다음에 주어가 왔고요. pp가 왔죠. 중요한 건 또 뭐를 강조한다? 이 부분이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의문은 아닙니다. 주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시켰다. 세 번째 의문 갑니다. 네, 똑같이 if라는 접수가 사라지고요. 조동사 should가 문제로 갑니다. 이때 주어가 오고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와야 됩니다. Should anyone phone 이렇게 되겠죠. Should anyone phone. Tell him I'm in meeting.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룰 수 있는 그 가정법이든 이룰 수 없는 가정법 문장이든 간에요. 그러니까 이룰 수 있는 건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직설법 문장이죠. 주절 쪽 얘기한 걸 좀 더 관심 있게 들어줘. 관심 있게 좀 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다. 뭐 일어날 가능성을 더 높게 하거나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뭐 높게 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좀 내가 주절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보거나 들어라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회의 중이다. 요 부분을 좀 잘 들어두고 전달할 거면 이 부분을 잘 전달해라 라는 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4번으로 자 4번 하면서 마무리 줘볼까요? 여러분들 정답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4번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얘가 4번이 뭐예요? 일반 동사죠.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동사를 그대로 그냥 앞으로 빼서 도치가 뭐야? 주어하고 동사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possessed 몇 개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큰일 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문의 어수는요. 여러분 다 의문문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하시면서 배웠던 영역이고요. 일반 동사는 조동사 do, does, did를 사용합니다. 똑같습니다. 도치의 인버전도 의문문의 형태를 따라가는 것으로 영어 문법이 정해놨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얘를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요. 얘를 대신하는 조동사, 시제가 과거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조동사 did가 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 he가 왔죠. 중요한 건 조동사가 앞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또 did하고 he possessed하고 ed 붙여서 과거형 그대로 유지하면 큰일 나죠. 조동사 앞으로 갔으면 당연히 조동사 did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온 것까지 이렇게 쓰셨으면 너무 잘 바꿔주신 거예요. Did he possess any money? He could lend it to you. 자, 요 부분 너한테 빌려줄 수 있었을 텐데 그쵸? 네, 사실은 빌려주지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도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프생략 가정법 전환 그리고 도치되는 이유 형태 수업을 했습니다. 요 수업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f가 없는 가정법, without buffer 가정법 수업을 좀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거고요. 가정법이 더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